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YG 관련 얘기하면서 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와 뭐 한서희 씨 관련해서 진술 번복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왜 묵비권이 중요한가, 피의자에 있어서, 그리고 과연 진술 번복은 해도 되는가. 제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내 경찰 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잘못 얘기한 것 같다. 그때 뭐 좀 당황해서 좀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냐?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말이죠. 물론 뭐 조금 약간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만큼은 뭐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아직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진술은 지난번 한소희 씨 같이 번복이 가능하거든요. 번복하면은 뭐 불이익이 없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과연 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뭐 아니면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불리하고 뭐 얼마나 유리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되면은 불리한 건 맞아요.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안들에 있어서 그러면 번복을 하면 안 되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세요.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은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할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경찰 증거 중에서, 경찰, 검찰 증거 중에서 자백이 거의 뭐 증거의 여왕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저도 조금 오래돼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자백만큼 이제 좋은 증거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자백의 한계는 있어요. 뭐 피고인의 자백만 있을 뿐 나머지 다른 증거가 없다. 그걸 뒷받칠 만한 어떤 보강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이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자백은 증거의 여왕입니다. 왜? 그냥 내가 죄 졌다는데, 그래 처벌 받겠다는데 그거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이랑 경찰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백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취지로 이렇게 막 한설 씨 같은 경우는 뭐 약을 구해줬다, BI한테 약을 구해줬다 말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약을 구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난 약을 구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서희 씨가 만약에 그 진술을 번복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백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보강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증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통치가 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뭐 벌금을 맞던 뭐 징역을 할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마음 놓고 송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설 씨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번복을 했잖아요. 내가 그거 잘못 얘기한 거고 뭐 그때 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 뭐 잘못 알아듣고 답변을 한 거다, 뭐가 됐건 진술을 번복했어. 심지어는 경찰이 이거 진술 번복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진술 번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 특히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진술 번복한 거는 공판정,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경찰 조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꿀팁이에요. 경찰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던지 그거는 검찰에서만, 검사가 작성하는 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그것만 그냥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면은 경찰 단계에서의 말과는 180도 다른 말을 해도 그거는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한계인 거죠. 증거 능력 자체가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차라리 경찰 단계에서 그렇게 아예 180도 다른 말이더라도 번복을 하시면 돼요. 다만 불이익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번복을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 본격적인 절차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공판정 넘어가는 기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떤 본격적인 어떤 검사와 본격적인 어떤 공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번복한 거는 그 공판정 가서 그 증거 능력을 부인을 하게 되면은 증거로 못 써요. 대신에 뭐다? 불이익은 내가 왜 이렇게 진술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신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바꿨을 때는 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그런 새롭게 내가 번복해서 말하는 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보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부인되더라도 그걸 이제 그 탄핵 증거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 바뀐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존에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A라고 얘기했다가 그거를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갖고 B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찰들이 작성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뭐냐면은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 했던 어떤 그런 그 진술은 뭐 충분히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번복을 할 수 있지만 그 불이익으로 자신이 바꾼 그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거 공판정에서,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판사 앞에서 나 저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나는 저거를 증거로 쓰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증거로 못 써요. 못 쓰는 대신에 자신이 공판정에서 새롭게 번복한 그 진술, 그리고 그 검사한테 또 얘기했던 그런 진술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게 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탄핵 증거죠. 검사가 탄핵 증거로 그 경찰이 작성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번복한 걸 어떻게 믿느냐는 게 이게 요지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약간 제가 피의자 관점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실제로 이 형사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증거로 그건 제가 또 따로 이제 좀 시간을 내서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녹취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또 시간을 뭐 녹취편이든 뭐든 제가 따로 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모르면 그냥 입을 닫고 계시면 돼요. 뭐 경찰에 끌려갔다, 뭐 심지어 현행범 체포가 됐을 때도 끌려가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복장이 편하신 거고, 그리고 변호인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변호인이랑은 다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는 천천히 작성하셔도 되거든요. 뭐 긴급 체포가 돼서 뭐 48시간 동안 뭐 갇혀 있던 말든 아니면 진짜 아닌 말로 좀 뭐 영장 없이 이렇게 좀 계시던, 아니면 영장이 발부가 돼서 조금 더 오래 계시던,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일단은 모든 형사소송에서 모든 어떤 증명 책임은 검사예요. 검사.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범죄를 안 졌다는 거를,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범죄자라는 거는 그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는 신인가? 아니거든요. 검사도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일단은 내가 뭔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거는 일단 입을 닫고 계시고 묵비권 행사하시고, 묵비권 행사해도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너 이 새끼 왜 얘기 안 해? 그런 거는 이제 영화에는 나오는 거고,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에서 만약에 뭐 조사 중에 맞았거나 뭐 폭언을 당했다 그러면은 당장 그 이의 제기하시고요. 그 청문감사관실이라고 있어요. 그 경찰서 내에. 거기다가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뭐 아니면 나중에라도 뭐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또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쨌거나 경찰들도 자기들 몸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조사 안 하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 안 하는 이상은 상대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신이에요?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괜히 내가 어설프게 얘기해서 나중에 번복하고 이러면 또 모양새 안 나오고 아까 같이 뭐 자기가 또 말하는 거에 또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일단 입을 닫고 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진술이 정말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를 하실 거면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번복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그 증거를 검사가 나중에 공판정에서 탄핵 증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증거란 무엇이다?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이는 증거. 그게 탄핵 증거예요. 뭐 박근혜 탄핵한다. 이거랑 똑같은 그 탄핵이거든요. 증거를 탄핵한다고 해요. 좀 유식한 말로. 그래서 이렇게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쓰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면은 입을 닫고 계셔라. 그러니까 아닥의 미를 이제 좀 발휘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요. 어쨌든간 미우나 고우나 이제 피고인은 진짜 그 피고인의 방어권, 이거는 정말 고유한 권리잖아요. 잘못하면 또 굉장히 큰 주홍 글씨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말은 한번 내뱉으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요. 특히나 형사소송 절차는 정말 살얼음처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무슨 뭐 범죄자를 비유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피의자 그 신문 조서를 꾸밀 때도 그 아예 그 사전 고지를 하면서 그 종이로 뽑아놓은 걸 주거든요. 이렇게 주면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뭐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변호인 선임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이거를 고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전 고지가 중요해. 또 다 하고 나서 뭐 사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 고지로 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설령 그 기재가 됐더라도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증거 능력 자체가 이제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오늘은 한설 씨 같은 경우에 그 진술 번복을 했을 때 불이익이랑, 그리고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뭐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시간을 따로 잡아갖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피의자로 됐을 때의 어떤 현명한 대처법, 그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다뤄볼게요.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